자, 27번. 인위적으로 반수체 식물을 만들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조직 배양 방법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래서 배배양, 약배양, 생장점 배양, 원형질체 배양이 많이 나온대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르다. 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는 이미 정액과 나누기 밭에서 이거는 2n이다라는 것이에요. 2n. 그러니까 그 배로 2n의 배를 가지고 배양을 한다 해서 그러면 다 2n이 되는 것이죠. 생장점도 이미 만들어진 생물체에서 이렇게 그것을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2n이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꽃가루죠, 꽃가루. 꽃밥이다. 약이 꽃밥인 것입니다. 꽃밥은 한마디로 N이죠. 소포자 N이죠. 이것을 배양하면 그대로 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반수체 배양이다 하겠습니다. 약배양. 그래서 이 약배양을 해서 여기다가 콜리친 처리를 하면 순계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죠. 콜리친 처리를 하면. 그래서 약배양 요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식물의 화분 모세포는 성숙 분열 후 몇 개의 딸세포가 되는가? 자, 식물의 화분 모세포는 자, 2n이죠. 2n의 화분 모세포는 감수 분열을 한다. 감수 분열을 해서 이제 두 번의 감수 분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딸세포 4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9번. 품종 퇴화를 방지하고 품종의 특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품종 퇴화를 방지하고 품종의 특성을 유지하는 방법. 개체 집단 선발법, 개통 집단 선발법, 방임 수분, 격리 재배. 자, 격리 재배하면 그것이 계속 유전자와 유전이 이렇게 계속 보호가 되겠죠. 격리 재배. 그럼 개통 집단 선발법. 계속 개통을 내가 선발을 해서 그것들끼리 계속 하나의 개통을 만들어 주면 특성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체 집단 선발법도 마찬가지로 집단으로 해서 재배를 하지만 선발을 하니까 어떤 그 형질이 같은 품종의 특성이 같은 것을 계속 선발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방임 수분은 그냥 막 섞어서 수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특성 유지가 되지 않고 이것저것 섞여 버리겠죠. 그럼 그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답은 틀린 것이 방임 수분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동질 배수체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동질 배수체. 동질 배수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2n이나 3n이나 4n이나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것은 3n에 생각할 수 있죠. 핵과 세포가 커진다. 발육이 지연된다. 함유 성분의 변화가 생긴다. 체중량이 증가된다. 자, 3n 같은 경우는 임성이 불안합니다. 즉 종자가 잘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씨 없는 수박 같은 것이 3n과 2n을 그러니까 4n과 2n을 만나서 3n이 만들어졌죠. 그런 것은 씨앗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임성이 불안정하다. 그런데 어떻게 체중량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유전자원을 수집, 보존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야생의 이런 야생의 식물들을 잘 보존을 해야 되죠. 그것은 무엇이다? 다양한 유전자 은행이다. 이런 말을 쓰죠. 다양한 육종 소재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32번. 잡종 강세를 이용한 F1 품종들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잡종 강세를 이용한 F1 품종들의 장점. F1 품종들의 장점은 무엇이다? 이 정수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F1 품종은 이제 어떤 품종과 특징이 있는 A 품종과 또 특징이 있는 B 품종을 해서 이런 F1 강세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수 효과가 크다. 수량이 크거나 품질이 균일하고 내병 충성이나 양침보다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F1을 다시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 그렇게 하면 이런 부모의 이런 것이 다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용이하지는 못하다 하겠습니다. 종자의 대량 생산은 되지 못하다 하는 것이에요. 종자를 다시 이것을 심어버리면 이렇게 반은 50%가 줄어든다. 똑같은 계통의 유전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33번. 감수 분열 과정 중 재조합이 일어난 후대의 변이가 확대되는 단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감수 분열은 두 번이 일어나죠. 자, 첫 번째는 감수 분열 단계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이제 똑같은 어떤
그 유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사 분열이.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감수 분열일 때는 일단 정수를 하죠. 그 수량이 2배로 늘려서 그것을 수량을 2배로 늘린 다음에 그것이 감수 분열이 되는 것이에요. 수량을 2배로 늘려서 감수 분열을 하는데 그 1 감수 분열 전기 때, 1 감수 분열 전기 때, 자, 무엇이 생긴다? 이가 염색체가 생긴다는 것이 이가 염색체. 2배로 생겨서 그것이 이가 염색체들이 이제 생기고 그 이가 염색체들이 요 XX가 하고 이렇게 2개가 딱 붙어버리는 것이에요. 2개가 딱 붙어버린 또는 부모층 자방층과 그 모계층과 그 하분층에서 온 것들이 이렇게 딱 붙어버려요.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그런 단계인데 이때 전기 때 이 이가 염색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기 때 이런 방추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방추사가 생김으로써 이것들이 이렇게 교환이나 교차가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후대의 변이가 확대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 감수분열 전기와 제1 감수분열 중기 때 이런 이가 염색체가 생김으로써 이런 후대의 변이가 확대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